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주택 구매자들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그린란드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주택시장에 빠르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랜 고금리로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됐고 현금 부족 주택 소유자들이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추진으로 3년 만에 최저였던 모기지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이는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14bp 상승해 6.21%를 기록했습니다. 0.14% 상승은 차트상으로만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변동이라도 주택담보대출 기간 동안 거주 지역에 따라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외교 정책 갈등이 주택담보대출 상황음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나토 분열이 촉발됐고 이는 동맹 창설 이래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그 섬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시사 이후 일부 유럽 국가들은 소수의 군 인력을 그 섬에 파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국가들이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2월 1일부터 해당 국가 수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 25%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매하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관세는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 조치로 유럽의 입장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그것은 오산이었습니다. 이 조치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덴마크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주권 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압력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경은 그린란드의 미래는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며 동맹국 간의 관세 부과를 비판했습니다. 스웨덴 총리는 압력을 받지 않겠다며 접근 방식을 거부했고 노르웨이 총리는 동맹국 간 위협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말에 그치지 않고 시장은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EU는 108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와 미국 자산의 8조 달러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제 조치 도구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소음이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위험이었고 시장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관세와 나토 긴장이 겹치자 위험 자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주식과 채권 대규모 매도로 월스트리트는 2025년 10월 이후 최악의 장을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8% 하락했고 S&P 그리고 P500은 약 2% 떨어졌으며 나스닥은 2.4% 넘게 미끄러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이탈하면서 이번 손실로 나스닥과 S&P 그리고 P500 모두 올해 들어 쌓았던 수익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충격은 다른 자산으로도 확산됐습니다. 달러는 셀 아메리카 거래가 다시 등장하면서 2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금과 은은 사상 최고가를 새로 경신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기술주 하락을 이끌었고 투자자들은 더 위험한 인공지능 관련 주식에서 이탈했습니다. 여기서 주택 소유자들이 신경 쓰는 건 바로 내야 할 금액을 정하는 숫자입니다. 모기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24.275%로 4bp 이상 상승했습니다. 국채 수익률 상승은 주택 소유자에게 더 높은 모기지, 금리와 줄어든 가처분 소득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주택 소유 비용은 위치, 신용 점수, 대출 규모, 재산세, 주택보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구매자에게 모기지 이자율이 월 상환금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사라소타 모기지 그룹 LLC의 창립자 겸 대표 지니 토마스는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에서 모기지 이자율이 주택 구매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자율이 매월 납부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월별 상환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저렴해집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월 상환금이 줄고 주택 구입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으면 집을 사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재산세 등 추가 비용을 제외한 내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동은 흔한 일입니다. 이는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움직이며 장기간에 걸쳐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극적일 수 있고 해마다 집 구입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에는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4.75%였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혼란 덕분에 금리가 2.71%로 급락했으며 이는 57% 하락한 수치입니다. 코비드-19 이후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회복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했고 그 결과 경제 전반에 걸쳐 대출이 더 비싸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팬데믹 시기의 최저치에서 2배 이상으로 뛰어 7%를 넘었다가 이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몇 년간 백악관은 금리 인하를 시도했지만 지정학적 요인으로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2026년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 이하로 내리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TRUTH 소치알에서 그는 페니 메이와 프레디 맥에 2천억 달러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월 상환액을 다시 낮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두 정부 후원기관은 2024년에 매입한 500억 달러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주택담보대출 증권 매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사실상 시장의 수요를 대거 유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증권, 즉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묶어서 만든 투자 상품입니다. 대출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더 큰 기관에 팔고 그 기관들은 이를 묶어 투자자에게 상환금 받을 권리를 판매합니다. MBS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그 수익률은 대체로 하락하고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요가 줄어들면 수익률이 오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보통 더 높아집니다. 주택저당증권 매입은 주택담보대출 스프레드에 영향을 줍니다. 이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이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국채 수익률보다 약 1.8%포인트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그 차이는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스프레드가 보통 좁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주택저당증권 매입이 크게 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트럼프 발표 후 며칠간 금리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완전히 통제하긴 어렵습니다. 금리에 영향을 주는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주택저당채권 추가 매입이 대출 금리 내 도움이 되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주택저당증권 수요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같은 극소수의 인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요인에 대해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방기금금리, 즉 은행 간 하룻밤 대출 금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연방기금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하 기대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플레이션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낮게 유지되지만 물가가 오르면 대출기관과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원해 금리도 상승합니다. 전체 경제 상황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와 따라서 이용 가능한 대출 금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늘어나면 집을 사는데 더 긍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원하게 되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경제가 침체되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프로그램도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와 프로그램 역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 감면, 저렴한 주택대출 프로그램 등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금리가 오르는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란드가 증명하듯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미국 정책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불안 시기에는 투자자들이 안전을 위해 미국 국채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요는 국채 수익률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압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이 둘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내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오르면 금리도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린란드 긴장이 나토와 세계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며 투자자들은 위험을 재평가해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보통 함께 올라가서 주택 소유자들의 대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최근 주택시장 심리는 변동성으로 빠르게 꺾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5년 가을 대부분 기간의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린란드 분쟁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면 그 여파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금리 추세가 이어지면 3년간 부진했던 주택 판매 이후 주택시장의 안정화 움직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시장 분석가들은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고 변동성이 완화된다는 가정해 2026년 이 점진적인 정상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길어질수록 높은 모기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에게 주택이 덜 감당 가능해지거나 아예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미국에 통제해 두는 데서 어떤 전략적, 군사적, 재정적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차입 비용이 상승하면 많은 미국인들에게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기지 금리는 대출 기관마다 주마다 다르며 주택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정한 시기에는 흔히 그렇듯이 그린란드와 관련된 시장 변동성은 더 부유한 가정보다 저소득 주택 소유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별 모기지 금리 차이는 비교적 작습니다. 10일 월에는 최고 평균 금리와 최저 평균 금리의 차이가 약 0.25%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금리는 대략 6.57%에서 6.60% 사이였고 최저 금리는 6.36%에서 6.41%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평균 주택 가격의 격차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평균 주택 가격은 약 83만 3천 달러였습니다. 한편 25만 달러 이하로 새 집을 살 수 있는 곳도 여전히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미시간, 웨스트 버지니아 등의 평균 주택 가격은 이렇고 아이오와는 평균 22만 8천 달러로 가장 낮습니다. 그린란드 문제로 인해 발생한 0.14%의 모기지 금리 상승은 그 수치만 보면 미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0.14%포인트 오르면 월 상환금이 약 70달러 늘어나고 대출 기간 전체로 보면 약 2만 3천 달러가 추가됩니다. 캘리포니아보다 평균 주택 가격이 약 3.65배 저렴한 아이오와에서는 같은 금리 인상으로 월 상환금이 약 35달러 늘어납니다. 하지만 집값에 비해 보면 그 인상은 더 크게 느껴지며 전체 모기지 기간 동안 약 1만 2,700달러가 추가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소폭의 상환금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될수록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더 나빠질까요? 아니면 해결책이 있을까요? 그린란드 관련 시장 혼란과 2020년 1월 말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 이후 2026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의 미래에 대해 나토와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 동맹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미국의 소유권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주택 소유자들은 이번 소식에 대해 모기지 금리가 이전 그린란드 사태 때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단 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만약 시장이 이번 분쟁이 진정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고 모기지 금리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사태가 장기화되어 투자자 불안이 계속되면 주택 구매자들은 예상보다 더 오래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제 붕괴 시점을 예측하는 영상을 시청하세요. 또는 이 영상을 클릭해도 됩니다.